페이지요. 페이지 253페이지요.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죠. 공동소유 이렇게 쭉 보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죠? 내용이 별로 없이 이렇게 공동소유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공동소유를 보면서요. 이런 260페이지 한번 봐봐요. 260페이지. 그래서 260페이지에 있는 뭐죠?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공동소유가 이런 것이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공동소유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공동소유 한번 보세요. 여기요. 공동소유는 뭐가 있냐면 공유가 있어요.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총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법의 사상에서 공유는 개인주의예요. 그 다음 합유는요, 합유하고 총유는 게르만법 사상인데요, 단체성이 있어요. 이건 좀 약해요. 여기는 단체성이요, 아주 강해요. 강하단 말이에요, 총유는요. 그래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요, 이 공유라는 것은 뭐냐?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합유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유는 단체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분. 그래서 이 공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공유의 대표적인 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유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합유. 그것을 우리가 단체성이 있다. 그래서 조합 있죠. 그러면 조합하고 이러면 계모임인데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농협협동조합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종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라든가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혹시 그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분이 있으니까요. 이 공유는 개인주의죠. 지분 있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이 지분을 처분을 할 때는요. 타 공유자의 뭐가 필요 없냐?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합유? 합유는 여러분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합유는 지분이 있는데 단체성이 여러분 계모임 생각하면 되죠? 같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네 사람이 계모임 하다가요. 한 사람이 빠지고 싶대.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한테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한테만 팔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면 뭐예요? 뒤에 사람이요? 뒤에 사람 뭐죠? 나하고 철천지 연수란 말이죠. 그럼 뒤에 사람 튕겨 나가죠. 나가면 어때요? 또 그 다음 사람하고 두 사람은요, 아주 절친이거든요. 한 사람이 나가면 또 같이 나가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계모임이 깨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모임이라는 것은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분을 자기 멋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계모임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많으면 무슨 모임 해가지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통 모임이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누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라고 하나요?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죠? 그 사람 좋다, 나쁘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거 보면 자기하고 동종으로 또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지분은 자기 멋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한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총유는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총유는 어떻게 하냐? 먼저 정관이나 또는 규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냐? 사원총회 결의로 하는 거예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의 명의, 개인은 절대로 안 돼. 그건 무효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 표현 대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죠? 교회나 종종 있죠? 사원총회 결의 없이 또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가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처분하는 거 무효이므로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그것은 총유의 경우는 뭐가 중요해요? 단체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명의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반야 신경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자, 그 다음에요, 대표자 개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 명의라든가 또는요, 뭐가 있다?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뭐라냐?
등기를 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 능력, 당사자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하려면 단체 이름으로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된다? 개인 이름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이런 보면 교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보면 스님, 요즘은요, 스님 개인 명의로 한다거나, 알죠? 목사 개인 명의로 하는 그런 등기들 있죠? 그런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교회로 다시 기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합의죠? 합의는 여기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니까 합의물 분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합의물 분할 청구권이요. 그래서 합의물 분할은 안 되는지 조합이 해산이 된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요, 공유죠.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분할 금지 특약. 이런 경우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몇 년? 5년이요. 5년의 기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고 5년에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죠? 분할이란 말이죠.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유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합건물이에요. 그럼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이요. 그럼 공용 부분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그것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계표죠. 경계표라든가 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보면 갑의 땅하고 을의 땅하고 둘이요. 돌담을 쌓아놨죠. 그 돌담을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가끔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유하고 합의하고 총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란 건 뭐냐? 재산을 소유할 때 이렇게 소유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은 재산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유에서는 우리가 뭘 하나 봐야 되면 총유에서는 교회를 하나 봐야 돼. 교회요. 교회를 보면 원래 교회의 분열은 인정 안 돼. 분열. 교회의 분열은 인정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요. 부산에 있는 동삼동 교회 사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목사님 파가 있는데요. 꼭 보면 여러분요. 전도사들이 꼭 문제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요. 아가지고 누군가가요. 당신이 또 설교를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요. 똘마이들 몇 명 끌고 나오죠? 똘마이들 끌고 나와가지고 옆에다가 또 교회를 세워요. 이게 뭐 설익었으니까 당연히 뭐 이럴 수도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나름대로 헌금을 했는데 교회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보다 꼭 또 못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꼭 인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번에요.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데 집사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죠.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줘. 자기는 나름대로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교회에서 교회 보면 감투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전도사하고 있으면요. 티가 나가죠. 나갔죠? 그럼 교회가 지금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 우리도 이 교회 가서 쓰겠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했으니까 교회 헌금을 냈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판례에서 뭐라 하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 이렇게 교회.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죠? 분열이 된다 그러면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냐? 목사님 파는 11시에 예배 드리고 전도사 파는 9시에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전도사 파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서 뭐 눈치 보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중에 거기에 있는 그 교회 비품 있죠. 비품으로 이제 사용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를 내가지고 가져오고 싶은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빙자를 삼아가지고 체육대회. 교회에 있는 천막하고 좋은 것 있잖아요. 가져갔단 말이죠. 가져가 나서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판례가 말했냐? 그러지 말고 빨리 돌려라. 절도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있으니까 뭐냐? 이제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것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교회의 물건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잔존교인들의 것이다. 잔존교인. 알겠죠? 이렇게 이제 딱 바뀐 거예요. 지금 판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런 보면 지금 교회들 보면 큰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죠? 그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네 사랑이니 어쩌니 하면서 저건 뭔 짓 하고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데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상해 보는 것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남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보는 것이고 자기 모습은 아무렇게나 봐도 관계없고 자기가 무슨 짓 하면 괜찮은데요. 남이 무슨 짓 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수들도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말 잘못해서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수가 욕을 했다. 자기는 더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난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허용되는 범위가 있겠죠.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만 그런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관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뭐냐 이제는 떨어져 나간 사람은 안 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총유다. 이렇게 이제 법이 완전히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유 부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 떨어져 나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의 큰 교회 같은 거 보면 싸우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 보세요. 너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싸우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면 끝이라니까. 교회는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야 돼, 안 나가. 옛날에는 나가도 됐다. 분열이 됐으니까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몇 명 나오면 돼. 이렇게 많고 적죠. 우리끼리 나오면 돼.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나 세워가지고 또 하고 가가지고 또 그 건물 또 사용하면 되고 또 그 건물에서 뭐 한다고 하면 우리도 가가지고 뭐 하면 되고 서로 방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떨어져 나가죠? 끝이야. 남아있는 사람들의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했어? 안 나가려고 했어? 안 나가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버텨야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교인들이 뭐 저런 거 사랑도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기독교가 아니고 뭔 독교니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것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밖에서 보기에는 논란이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교회가 여러분요. 여의도 순복음이다. 순복음파다. 순복음 교단이란 말이죠. 이 순복음 교단에서 장로 교단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죠. 바꾸고 싶어. 알겠죠? 교단을 바꾼다는 것은 불교로 말하면 뭐죠? 불교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뭐냐? 그것은 뭐죠? 조계종에서 천태종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교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법인을 보면 정관을 바꾼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정관. 왜냐하면 정관을 A에서 B로 바꾼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헌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총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부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잔존 교인들의 총유이다. 만약에 교단을 변경한다.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3분의 1이죠. 을이 3분의 1이죠. 병이 3분의 1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일물 뭐라 한다? 일권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예요?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소유권자가 몇 개예요?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지분을 전부 다 더해. 그럼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결국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소유자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몇 개다? 한 개다. 한 개가 불량적이라는 것은 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죠. 불량적 뭐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일부분이다. 일부분 이걸 뭐다? 3분의 1이다. 3분의 1을 뭐라 한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먼저 지분은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냐? 공유의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의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는 이런 등기부를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공유의 등기라고 그래. 갑을 병이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무슨 등기를 또 해야 돼? 지분의 등기를 해야죠. 지분. 그래서 지분의 등기는 지분 3분의 1 알겠죠? 여기도 지분 3분의 1 여기도 지분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 을, 병, 공유의 등기 이것을 지분의 등기 이렇게 이것을 해야 돼. 그런데 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균등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분수로 나타죠. 분수.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분수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냐? 그것을 지분의 등기가 되었다 이 말이죠. 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다. 근데 분수가 나타내지 않죠?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뭐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여러분요, 공유자 갑 지분이 얼마예요? 그냥 공유자 갑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분이 얼마예요? 지분권자가 이렇게 지분권자가 이렇게 돼 있어. 알죠?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병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지분 얼마예요? 공유자 갑 그러면 지분이 얼마? 그것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여기는 얼마? 여기도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얼마? 3분의 1이에요. 알겠죠? 갑을병 그러면 아무리 지금 분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 없으면 그냥 균등을 보니까 3분의 1이죠. 이 두 가지는 왜 2분의 1이냐? 공유자가 지분권자만 돼 있고 더 이상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단 균등한 거 보는데 공유자는 몇 명 이상을 공유라고 그래? 2명 이상이죠. 2명이 얼마? 2분의 1. 3명이면? 그러면 5명이면? 어려운데 7명이면? 7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장 최소 단위 공유가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런데 만약에 갑을병이다 그러면 3명이니까 얼마?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2분의 1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2분의 1이에요. 지분권자 2분의 1이에요. 공유자 2분의 1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갑을병청이다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린 것을 균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지분하고 실제는 뭐냐면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란 말이죠. 등기부상요. 등기부에는 어떻게 되냐?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은 2분의 1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갑하고 을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제3자요. 제3자는 뭐만 본다? 등기부만 보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얼마다? 갑이 얼마다? 과반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권리와 의무 있죠.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이 권리하고 의무는 뭐에 따라서? 지분의 비율. 지분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런데 의무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사버릴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각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는데 갑은 상속인이 없다 이 말이야.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갑의 지분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을하고 병한테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지분의 비율로 가. 균등하게 그러면 큰일 나. 만약에 갑의 지분이 을의 지분이 3분의 2고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죠. 3분의 1, 3분의 1 둘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겠죠. 이번에는. 그럼 얼마가 된다?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알겠죠? 또 우리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을의 것은 누구한테 간다? 병한테 가죠. 병이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어. 그럼 병의 것은 누구한테 간다? 그때는 국가로 가는 것이 국가. 알겠죠? 이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제 지분의 가능성을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공유물 전부를 어때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요 토지를 가지고 공유를 설명하면 골치 아파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설명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빨라.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요 이렇게 자동차가 되어 있죠? 비행 접시가 되어버렸네. 아무튼 자동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앞이야 이게 이게 T고 그럼 여기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요. 세 사람이 각각 이 차가 3천만 원짜리 산대요.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씩 내가지고 차를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지분이 얼마씩이죠? 지분이 3분의 1씩이죠. 3분의 1. 그럼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차를 사용을 할 때
자기가 이것을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만 타야 되느냐, 전부를 사용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된다? 지분은요 2차 3분의 1에만, 이게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어디에? 전부에.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3분의 1만 타고 다닌다고 해서 앞에 본넷만 톱으로 썰어가지고 타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 전부를 타고 다녀야 되죠. 얼마의 범위 안에서?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유물 전부, 차 전부를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어디요?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 얼마?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몇 시간? 8시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월? 4개월 이 말이죠. 8시간 4개월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루씩 기준하면 갑은 2차 전부를 언제요? 8시간 동안 타고 다니고, 만약에 1년을 기준하면 갑은 2차 전부를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을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어디에 미쳐? 갑의 지분이라는 것은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 전부에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죠. 물건 전부. 그러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보면, 토지가 이렇게 했을 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 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이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3분의 1만큼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을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큼 미쳐? 3분의 1만큼 미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큼 돌담을 싸가지고 자기 혼자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을의 지분 3분의 1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갑은요 을의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꼴이 돼. 마찬가지로 병도요 3분의 1이죠. 전체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죠. 전체 3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돌담을 쌓았다?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 보면은 갑은 3분의 1만큼 여기에 미쳤는데 못 미치죠?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 보면 갑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3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갑은 을하고 병하고 각각 10만 원씩의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당 이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하고 병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공유물 어디에? 전부 위에 미치는 것이다.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보존행위요.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죠. 보존은 누가 하는 거죠?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 공유자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걸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서 여러분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여기 우리 지금 갑을 병인데요 병의 지분이 3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요 X라고 하는 놈이 자꾸 병의 지분은 3분의 2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라고 우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의 지분이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유자 전원을 위한 게 보존이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것, 대외적으로 보존이다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항상 뭐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불법 점유이다. 불법 이 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무효등기이다. 무효등기 이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불법이란 말하고 무효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불법이다, 무효이다. 그럼 불법점이다, 무효등기란 말이 있죠? 그러면 이때가 어때요?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있으면 불법 점유, 그 다음에 뭐다? 무효등기. 이 말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보존의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존은 누가요? 각자가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전부. 무효인 등기 전부에 뭘 한다?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말소 청구를 해. 왜요? 왜 각자가 전부의 말소 청구하냐고 반환을 청구하냐? 이 사람이요, 각자가 전부의 반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자가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존이다. 그래서 보존의 말이 딱 튀어나오면 불법 점유다, 무효 등기다 이 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보존의 말이 튀어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행위죠.
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리 행위는 뭐죠?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지분이 과반수, 공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요, 한 군데가 공유자의 과반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공유자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지분의 과반수. 관리 행위를 뭐라냐? 우리는 임대행위, 임대차 계약을 만다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소멸시키는 것, 이 모든 것,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지분의 과반수로 해.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냐? 점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다. 나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를 못하냐? 점유를 못해. 만약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반드시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처분행위요. 처분하고 뭐가 있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처분하고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요. 그럼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처분행위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토지 위에요. 누군가가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하는 것, 이것을 처분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버리면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러면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땅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처분이라고 하고,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변경이죠. 그럼 변경의 경우도 어떻게 변경? 처분 변경이죠. 변경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죠. 분할을 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요, 먼저 암기라 돼. 이것을 먼저 암기. 이게 암기가 돼야지 지금부터 설명한 게 이해가 돼요.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을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과반수 지분이다, 이렇게요. 과반수 지분이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이 되면 어떡하냐? 갑의 동의 없이,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갑의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냐? 임대행위, 임대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어요. 갑의 동의 없이. 이게 중요해.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줄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요, 항상 우리 공동 소유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과반수하고, 그 다음에 뭐밖에 없다? 소수밖에 없어. 과반수하고 뭐밖에 없어? 소수밖에 없어. 소수. 여러분 여기 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것을 다 소수라고 얘기해. 여러분 2분의 1을 뭐라고 얘기해? 2분의 1을 반수라고 하죠. 반수라고 하죠. 과반수는요, 2분의 1을 뭐를 해야 돼?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과반수라고 해. 그래서 과반수는 2분의 1 이상,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과반수는 얼마다?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과반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소유에서는 과반수냐 소수냐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과반수 아닌 것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그냥 소수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뭐라 한다? 소수라고 하고 3분의 1을 뭐라 한다? 과반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어. 점유할 때 3분의 2만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점유해도 되고 3분의 2만 점유해도 되고 3분의 1만 점유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아무튼 점유할 수 있어요. 소수자는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인데 3분의 1만큼 점유를 못해. 3분의 1만큼 점유를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유하고 싶으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그럼 내가 소수죠? 소수는 그러면 절대로 점유를 못하냐? 그건 아니고 소수의 경우는 누구의 동의? 을의 동의가 있어야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과반수죠? 과반수는 뭐 할 수 있냐?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행위, 임차인이죠? 월세를 줄 수 있거든요. 월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월세 주면 3분의 2인 과반수권자로부터 월세를 받았잖아요.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이건 적법 점유이죠. 적법한 점유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서 9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이 90만 원을 뭐라 하냐? 돈이라고 하죠. 돈은 또 어떻게 하냐? 돈은 부당 이득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뭐라고 하냐?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 이득과 손해배상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만, 각자가 지분만큼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을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2죠. 그러니까 얼마 가져가? 60만 원 가져가고 을이 갑한테 30을 줘야 돼. 30을. 왜 그러냐? 을이 지금 임대인이잖아요. 이 사람 누구죠?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죠. 그러면 이 을은 돈이니까 자기 지분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갑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자기가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하죠. 3분의 1만큼 토지 인도 청구,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분의 1만큼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3분의 1만큼. 알겠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분의 1만큼 달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또 뭐죠? 두 번째는 3분의 1만큼 달라고 할 수 없고 또 3분의 1에 해당하는 얼마요? 얼마? 30만 원이죠? 3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30만 원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병은 지금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임대료를 다 줬잖아요. 줬으면 됐지. 만약에 병한테 또 달라가면은 그럼 병은 90만 원 주고 또 30만 원 주고 그럼 얼마 주는 꼴이 돼요? 120만 원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과반수가 됐을 때 이것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잘 알아야 돼. 알겠죠? 마지막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 보여요? 여기 보여? 여기 보면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잖아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의 을이요. 뭐라냐? 점유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점유. 우리가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 등기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돈에 관한 것. 돈은 뭐냐면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 점유를 하죠. 점유. 점유는 어디 얼마가 있어야 되냐?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요. 등기죠. 등기는 뭐만큼? 지분만큼. 지분만큼 등기하는 것이고 여기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하냐? 돈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에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했다. 불법으로 점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불법이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죠. 불법.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여러분요 불법 점유다. 무효 등기다. 그러면 눈이 써 봐봐. 저기 뻘겋게 해놨네.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죠. 보존행위. 알겠죠?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불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보존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각자는 누구다? 갑 또는 을이. 갑 또는 을이. 갑의 지분은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갑은 여기 X한테 3분의 2만 나한테 반환해라 이 말이 아니고 전부를 반환해라 이 말이죠. 전부를 반환해라. 그래서 갑이 갖겠다 이 말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갑하고 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보존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 을이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죠. 3분의 1만 반환해라 이 말이 아니고 을도 전부를 나한테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다니까. 무슨 행위? 보존행위. 누구를 위해서? 갑을 모두를 위해서. 그걸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해서 손해배상이 90만 원이 나서 90만 원. 90만 원이 뭐죠?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돈은 어떻게?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갑은 얼마를? X한테 얼마를 청구해? 60만 원. 을은 얼마를 청구해? 30만 원을 청구하지. 을이요 갑의 것까지 전부 다 90만 원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뭐만큼? 지분만큼 등기야. 지분만큼. 그러면 이 을의 지분은 지금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 3분의 1만큼 등기를 했어. 당연히 그건 유효죠. 그런데 만약에 전부를 등기했어. 전부를 등기했다면 전부를 등기. 그러면 전부를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이 들어있죠. 이것은 괜찮지만 3분의 2가 무효돼요. 3분의 2가. 전부를 등기했다 해서 다 무효가 아니고 지분은 자기 지분만큼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을의 3분의 1만큼은 유효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무효니까 여기서 무효죠. 무효 등기면 무슨 말이 또 튀어나와야 돼? 무효.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 되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여기서 누구다? 갑이죠. 그러면 전부의 말소. 전부라 해서 전부 말소가 아니고 여기서 무효인 3분의 2 전부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무효인 것 전부를 말소하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유효고 3분의 2가 무효죠. 그 무효인 것 전부를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이렇게. 여기 점유죠. 점유는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가 돼야 돼. 그런데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러니까 갑은 이 토지를 3분의 1만큼 점유하든 3분의 2만큼 점유하든 전부를 점유하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과반수니까. 을은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다.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만큼 점유할 수 없어. 자기 지분만큼 점유하려면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을이요 우리 3분의 1만큼 점유를 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자기 집이 3분의 1이죠? 3분의 1만큼 점유했다고. 적법이다 불법이다? 아니 불법 점유라니까. 우리가 이러면요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여러분 얼마? 3분의 1. 3분의 1은 과반수 아니다. 아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다. 보존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갑자는 누굴 얘기한다? 갑이다. 을이다. 갑 또는 을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누가?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럼 보존을 해야 될 사람 누구요? 그래서 갑이지 갑. 각자는 갑이 을한테 3분의 1 점유하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그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이다.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이 공유라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공유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공유는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 사용수익, 보존, 관리 이걸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과 변경은 공유물 전부, 보존행위는 무효등기다 또는요 무효등기다, 불법 점유다. 그러면 뭐다? 보존이다. 누굴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어떻게? 각자가 전부에 반할. 내가 100분의 1밖에 안 돼도 전부 다 나한테 청구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유자 전부를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보존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한다? 돈은 부당이득이다. 불법이죠. 손해배상이죠. 그것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분만큼. 등기는 뭐만큼? 등기는 지분만큼은 등기하고 그 지분을 넘는 것만 무효가 되니까 그 지분을 넘는 것만 말소 청구하면 된다. 점유할 때는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다. 3분의 1만큼 등기할 수 있지만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면 무슨 행위?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260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260페이지. 자 봤나요? 자 260페이지 보면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그다음에 을이 3분의 1이다. 그래 됐죠? 갑이 3분의 2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있냐? 과반수죠? 점유할 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다. 임대. 3분의 1은요 소수죠? 아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 거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다? 등기할 수는 있다.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병이 누구로부터? 갑은 지분이 얼마예요? 과반수죠. 그러니까 과반수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요.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 이 말은 허락받았다. 그러면 적법한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차인이다. 점유하는 경우 을은 소수죠. 을은 병한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차임 청구 X. 토지의 반환도 청구 못하고 차임 청구. 차임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해놨다. 줄거 갑의 단독 명의.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죠. 그러면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러면 등기는 뭐만큼 등기한다? 지분만큼. 그럼 얼마만큼은 유효다? 3분의 1. 얼마가 무효다? 3분의 1. 그럼 말소를 전부 다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3분의 1만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3분의 1만 말소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줄거봐. 자신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 3분의 1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X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원인 무효의 등기, 원인 무효 줄 것이고 등기요. 누구 명의로? 정은 제3자죠. 그러면 각자가 우리가 원인 무효 그러면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 누구다? 갑 또는 을이다. 갑 또는 을이 전부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말소를 청구.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이렇게 4번은요. 무가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무가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무가 X 토지 줄거봐. 무가 X 토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불법으로 점유.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맨 끝에가 토지의 반환이 아니고 맨 끝에 뭐라고 나왔죠? 손해배상 청구라고 됐네. 손해배상 청구 맨 끝에 줄거봐.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그럼 갑의 지분 얼마? 3분의 2
알죠? 을의 지분은 얼마? 3분의 1 각자가 지분만큼 청구한다. 그래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거기 줄고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자신의 지분만큼만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요. X 토지가 나대지다. 그럼 나대지다? 그럼 건물이 지금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 줄 거 봐. 여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뭐죠?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써 거기. 건물의 신축 거기다가 처분행위 이렇게 쓰란 말이죠. 그럼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따라서 갑은 을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공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신축할 수 없다. 신축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무슨 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있으면 몇 개 더 풀어보면 더 좋긴 한데, 우리가 공동소유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공동소유라는 것은 지금 뭐를 물어보느냐 이 말이죠. 점유를 물어보는 것이냐, 등기를 물어보는 것이냐, 돈이냐,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르겠으면 맨 뒤를 먼저 봐.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가,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이다. 막 이게 불법 점유이다, 무효등기다. 그러면 무슨 행위가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는 어떻게? 무효인 등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전부의 반환을, 전부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다? 공동소유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책들 같은 거 보면 내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공유라는 것을 쓰려면 이 내용이 먼저 완벽하게 내가 책을 쓴 사람이 먼저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판례가 너무 많은데 그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 뭘 묻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책에다 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 책들 보면 공동소유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뭐죠? 법정이사건에 관한 것, 아까 우리 취득시에 했었죠? 이런 것에 관한 판례들이 거의 잘 정리가 안 돼 있어. 알겠죠?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보냐면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 이미 앞에서 한번 봤었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란 말이 있네. 우리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리고 이 분할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이것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판결이 나오면 뭐 없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우리 이것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가 있냐? 그 청구권은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의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협의상 분할을 해. 그래서 협의상 분할을 하고. 그래서 협의상 분할에는 또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죠.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이다?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금 분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현물 분할이라는 것은 뭐냐?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냥 이거 값, 이거 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가격 배상은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여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는 거죠. 그냥 가격으로, 내가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대금 분할은요, 대금은 경매 대금, 매매 대금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경매나 매매 대금 그러려면 물건을 팔았다 안 팔았다? 팔았다. 그러니까 이 공유자가 아니고 다른 제3자가 가져가고, 그래서 지분이 많은 갑이 많이 가져가고 지분이 적은 을은 적게 가져가고 돈으로 나눠가는 걸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요. 현물 분할이라는 것은 서로가 땅을요 나눈 거죠. 이것을 교환 계약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지분을 샀죠. 샀으니까 이것은 매매라고 얘기해. 매매. 그래서 이것을 교환계약,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187(6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고, 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원칙적으로 분할에 소급표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막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현물은 봐봐요. 현물은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땅을요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교환이라고 똑같다고 그래.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것은 갑이 을의 것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했다,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환계약이나 매매계약은 둘 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186조에 의해서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죠.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슨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해요. 재판상 분할. 그래서 재판으로 분할을 해요. 그럼 이때 재판으로 분할하는 것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의 경우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 187조에 의해서 뭐 없이 등기 없이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죠. 판결이 날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하죠. 한 번 협의가 되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재판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이냐?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물로 분할을 하겠더니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가액의 감소이 너무나 현재, 예를 들어서 갑을병정 4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60평이야. 60평을 갑을병정이 가지고 있는데 땅을 분할해 15평씩 분할하면요 화장실도 못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분할하는 게 낫겠어요? 경매해가지고 돈으로 나누어 가는 게 낫겠어? 돈으로 나누어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을 하게 되면 그 땅값이 너무나 크게 하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뭘 한다? 법원은 경매를 명하는 거예요. 경매를 명하는 것을 무슨 분할이라고 그래? 경매를 명하는 것은 무슨 분할? 그것을 대금 분할이라고 하죠. 대금 분할. 왜요? 경매 대금이잖아요. 경매 대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공유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란 말이죠. 이 지분은 등기라기 때문에 여기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이렇게 지분 위에 잡을 수 있거든요. 돈 1억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을의 지분 위에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을의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전부에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그러면요 A의 저당권도요 지분 위에 있으니까 1억 원 돈 다 받을 때까지 1억 원 돈 다 받을 때까지 공유물 전부 위에 미쳐. 1억 원 돈 다 받을 때까지.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토지가 분할된 거예요. 분할돼가지고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저당권은 A가 받은 건 여기에 집중이 되느냐? 집중된다 안 된다? 집중된다 안 된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어디에?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그러니까 을이 분할받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큰일 나. 어디에?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지 집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죠?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갑이나 을은 각자는 지분의 비율로 그 다음에 매도인과 동일한 뭐를 친다?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현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분할이다? 현물 분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알겠죠? 아니요. 공유물 분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물, 가격 배산, 대금 분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할의 경우는 각자는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진다. 이것은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요. 한 번도 틀린 적으로 나온 적은 없고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집중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 뭐냐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뭐라고 하냐? 기본 물권이라고 얘기해요. 기본 물권. 그래서 그러면 이 기본 물권, 특히 이런 뭐죠?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이 취득성. 그다음에 또 뭐냐? 지금 공동 소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렵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어려운 게 뭐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게 조금 어려운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겠습니다.